네, 저는 이제 아카라 라이프에서 현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또 계속 소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기 앞서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보셨던 영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중점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 2013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마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재도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에서 스마트한 라이프를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치의 경험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돼야 되냐면 커넥션이란 키워드와 그다음 데이터란 키워드와 서비스라는 키워드들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가치의 경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이제 일반 인테리어가 아닌 스마트 인테리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시대를 거치고 있지만 현재 99년부터 지금까지 IoT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전화 시대가 있었었죠. 그리고 인터넷 시대를 거쳐서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 이상으로 현재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시대들이 이미 사물 인터넷이나 그다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형식으로 점점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융합된 형태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사물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고, 이러한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데이터 축적이 되고 나면 인공지능의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도 지금 그런 시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사물들이라는 게 이런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나 그다음에 이제 농장이나 내가 있는 이런 곳곳마다 모든 곳에다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장치를 연결을 해놓고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겁니다. 영국 런던으로 출장 갔던 아들이 한국 노무의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준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현재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바일 앱으로 연결해서 편리하고 적절하게 한 번의 클릭으로도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집안의 곳곳에 아니면 내가 있는 공간마다 이런 라이트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액션들에 의해서 이벤트에 트리거를 해준다든지 그다음 내가 원하는 디텍트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실제 이제 윈도우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형태들이 좀 더 어떻게 되냐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려고 하면 키워드가 뭐냐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하는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얼마나 자율성이 높으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내가 원하는 액션들이 가능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디바이스들이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도 곳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카메라류도 있겠지만 실제 누수라든지 모션 움직임이라든지 온습도라든지 이런 센서 종류들이 엄청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좋아지냐라고 하면 개인에게 맞춤화된 최적화된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나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런 IoT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이런 IoT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데 생활의 편리함도 레벨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레벨, 가장 기본 레벨은 뭐냐면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대신 수행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자려고 침대에 이제 누웠는데 불을 꺼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러면 IoT로 연결돼 있으면 핸드폰으로 불 꺼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 수행해 주는 거죠. 자, 이 단계는 현재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까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레벨의 자동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 트리거에 의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 높은 곳에 커튼이 달려 있는데 제가 거기를 올라가서 커튼 달 수도 없거든요. 또는 창문에 있는 커튼 블라인드를 항상 똑같은 시간에 문 닫고 열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마다 핸드폰 열어서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시나리오란 조건들을 걸어주고 내가 어떤 특별한 위치를 갔을 때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불을 꺼주고 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자,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예측해서 수행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에서 화장실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쌓인다라는 것은 패턴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턴화가 되면 그 다음 날에는 자동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추천해 주는 겁니다. 어제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부터 제가 자동화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측해서 수행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와 접목이 될 수밖에 없냐면 AI와 같이 접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즉 사물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되어야 되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이 커넥션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좀 더 높은 레벨의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커넥션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패턴화를 만들고 패턴화된 걸 갖다가 실제 활용하는 형태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축적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거를 AI로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현장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좀 더 응용을 잘만 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단에는 뭐냐? 이제부터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를 쌓고 패턴화를 시켜서 실제 AI 서비스 형태로 나와주는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동화라는 개념이 좀 더 인텔리전스하게 바뀌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 홈에다가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치를 주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득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실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홈이라는 거는 내가 모바일 앱으로 제어하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공간만 가면 그 공간이 알아서 저에게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제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 홈에서 스마트 스페이스로 가지게 되면 말 그대로 실제 AI형 맞춤형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되고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새로운 개념의 가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 인테리어 하는 저희들은 실제 가치가 엄청나게 수직곡선, 제이곡선을 그리는 매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업계 중에서도 나는 뭔가 특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의 소비자들이 욕구가 되게 많거든요. 비슷한 인테리어는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싫어. 우리 집은 뭔가 새로운 인테리어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이 돼야 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인테리어와 비해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 가치들을 확보하게 이렇게 뛰어넘을 줄 수 있는 가치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축적된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뭔가 오감을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이 오감을 대신한다는 것은 안전이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 또한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실시간이라든지 시각적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개념과 센서의 개념과 자동화의 개념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나와줘야 되고 이런 서비스가 나와주는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스마트 홈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경쟁력을 가지려면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가져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조사에 대한 현황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고 인테리어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바뀐다고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특히나 어떤 거냐면 2030년까지 IoT 시장 규모가 약 5.5조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느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장 흐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사람들이 원격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많이 그죠? 완화됐죠. 그리고 재택근무로 원격 업무 등으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또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뭔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그냥 구글이라는 회사가 구글 홈에 대한 이제 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지능형 홈이라든지 부동산 가치 임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냥 내놓으면 차별화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IoT 이런 것들을 다 넣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구글 헤이 홈에서 음성으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oT 기기는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IBM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옥 내에 이런 제실 센서를 이용을 해서 회의실 예약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회의실 예약을 뭐를 하냐면 실제 그 공간에 가면 자동으로 불 켜주고 꺼주고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연동한 거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굳이 있을 필요 없을 거니까 사람이 있을 때만 제어해 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다 공간에 알아서 자동으로 우리께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뭐 메르데스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센터 내 전체를 갖다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줄이기 위해서 실제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조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도입하는 거고요. 샤오미 파크 이 건물 큰데도 6만 개 이상 IoT 제품이 다 설치가 돼가지고 다 관리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한국 시장은 과연 어떠느냐라고 봤을 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조사에 의하면 38조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를 의심을 할 때는 우리는 대기업을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보시다시피 삼성이 스마트 띵스, 원래 스마트 띵스가 예전부터 IoT를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 띵즈라는 삼성에서는 센서들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온리 허브라는 거 하나만,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허브는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도 보통 센서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회사들 가지고 와서 아웃소싱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회사들 쓰다 보니까 호환이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디자인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삼성은 더 이상 다른 이런 센서들은 하지 않고 온리 허브만 하는 거고, 이 허브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고, 이 허브 말고 다른 센서를 다 버리면서 통일된 일괄된 센서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컨택한 게 저희 아카라랑 같이 삼성이랑 같이 해서 저희 센서들이 다 삼성에 다 연결이 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1인 가구에 이런 보안 패키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이제 보시다시피 23년 기준으로 140만 대 디바이스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장들이 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대기업들도 결국 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딜까를 보면 점점 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동화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어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이제는 점점 더 뭐냐면 자동화에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안에 보시다시피 IoT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이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전까지도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앱으로 다 제어하잖아요. 자, 이런 가전까지도 이런 자동화 신화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실내로 이제 그 애플 TV가 있습니다. 애플 TV를 막 보고 있는데 이제 문에서 실제 도어벨을 딱 누르면 실제 도어벨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누가 눌렀는지에 대해서 TV 화면으로 바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TV를 보다가도 실제 띵동 누르면 밖에 나간다든지 다른 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TV 화면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본다는 이 연결성 그 자체가 집안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다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현재 자동화까지도 지금 다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사용자들에게 IoT를 설명하려고 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공간들을 자동화 제어할 수 있는 판단도 잘 안 쓰고, 그리고 자동화 하려고 해도 뭔가 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만들어야 되겠냐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모였습니다. 뭉쳐서 뭘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메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메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실제 각 제조사마다 IoT를 만드는 제조사마다 회사 제품이 또 다르고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 회사 제품만 써야 되고 다른 회사는 다른 회사 제품만 써야 돼요. 내가 A라는 회사 거를 B라는 센서도 쓰고 싶고 D라는 회사도 쓰고 싶은데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각계로 다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메터라는 이러한 표준을 만들면 모두가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느 회사든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메터예요. 그래서 이런 메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제일 큰 회사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서 구글, 애플, 삼성, LG,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실제 표준을 만들어서 실제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어느 회사들을 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다요.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메터 에코시스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 업체를 비롯해서 국외 업체들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일단 매터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카라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 설립이 2009년부터 아카라라는 브랜드명으로 실제 이제 설립이 됐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 홈 사업을 진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홈 사업을 진출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저희들이 제일 많이 궁금했던 게 샤오미에 실제 들어갔어요. 질문 많이 주세요. 샤오미라는 부분하고 실제 이제 브랜드를 만든 회사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긴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샤오미에 대해 제일 먼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아카라 브랜드를 만들면서부터 실제 이제 최초에 이제 4S 스토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oT 전문 오프라인 매장인데,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2017년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애플 홈킷에 실제 이제 저희들이 제품 출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 아카라의 이제 IoT 장치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컨셉이 애플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IoT 디바이스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에 연동하냐면 애플에 다 연동합니다. 제일 먼저 애플에 연동하다 보니까 애플은 디자인이 나쁘면 안 붙거든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실제 디자인을 가장 많이 신경 쓰면서 애플이랑 제일 먼저 출시를 많이 하고요. 자, 그러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아카라 코리아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라 코리아가 설립되자마자 앞서 말씀드렸던 LG 전자와 같이 실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구글과 파트너십 체결을 하고, 그다음 LG에 실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애플 스토어에, 한국 애플 스토어에 저희들이 입점했고, 현재 애플 스토어에 가보시면 아카라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과도 이제 계속 이제 스토어에 관련된 내용을 비즈니스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니콘 기업으로 1조 가치의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아카라 그룹이. 자, 그리고 이제 아카라 코리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아카라 코리아는 이제 조인트 벤처로 실제 이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카라 그룹에는 크게 3개의 법인 회사가 있는데, 미국 본사, 그리고 중국 심청에 있는 이제 제조, 그다음 연구 개발하는 곳, 그다음 우리 한국에는 실제 서비스하고 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3개의 조인트 회사가 있는데, 3개 법인인데 그중에 아카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먼저 조인트 벤처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LG U 플러스 우리 집 치킨이 그 1, 2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애플 스토어에 저희들이 입점을 했습니다. 애플에 입점했다라는 얘기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디자인적인 거,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애플의 보안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과 그리고 디자인들을 다 통과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과 저희들이 기술적인 전략적인 제휴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허브를 가져가고, 그 다음 실제 센스 디바이스는 아카라 거를 다 이렇게 통일된 걸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메타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저희들이 A 시리즈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닷컴에 입점을 했습니다. 삼성닷컴에 입점을 했고, 그다음 삼성 POC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메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POC 사업을 하고, 작년에 이제 아카라 코리아에서 아카라 라이프라는 사명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많은 질문도 주시던데, 지금 보시는 디바이스 종류가 대략 이 정도예요. 대략 이 정도라는 거는 이게 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이제 핵심 카테고리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약 900개, 스퀘어 기준으로 약 900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이런 게 아카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왜 이런 것까지 만들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웬만한 디바이스 다 있는데, 이렇게 디바이스가 많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느냐, 실제 모든 디바이스들이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환성도 좋다라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IoT 디바이스의 특징이
뭐 보통 만드는 회사들의 특징이 일부만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을 해서 또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환성에 또 많은 영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실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현재 아카라 라이프가 이제 유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카라 라이프가 그럼 왜 많이 시장에서 유저들이 좋아하느냐요. 첫 번째는 일단 디자인입니다. 제가 제일 볼 때도 제일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고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전력인데 왜 저전력이 좀 뛰어나냐면 그 저전력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센서 디바이스들이 무선이잖아요. 무선이 되니까 배터리를 자주 바꿔야 돼요. 그런데 배터리를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꾼다 그러면 소비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는 최소 2년이에요. 그 우리가 뭐 이제 그 배터리 조그만 배터리 있잖아요. 둥근 거, 조그만 배터리 있잖아요. 리튬 배터리 이런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 2년은 가요. 그러니까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저 집에서 한번 배터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배터리 갈 때가 됐다고 알람이 떠요 앱에. 그래서 보면 진짜 2년이에요. 그 정도로 최소 그 정도고 2년에서 5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전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 방법 되게 쉽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공통된 패턴이라 그랬죠. 센서에 버튼이 하나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모든 디바이스 다 통일해요. 그냥 버튼이 있어요. 꾹 5초만 누르면 다 연동이 돼요. 그게 다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도 그렇고 사용법이 되게 편해요. 물론 이제 설치율은 조금 달라요. 뭐 커튼이라든지 도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율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문적인 기사분이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센서류들은 그냥 꾹 5초만 누르면 그냥 바로 패러잉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여러 플랫폼이랑 다 호환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메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어느 회사가 이번에는 지원됩니다. 이런 거 아나운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붙어요. 어느 플랫폼이든 가리지 않아요. 메타가 돼버리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B2C 쪽이다 그러면 이제 B2B 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B2B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매장이 전국에 500군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관리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에 모니터링하고 관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디바이스 수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있을까? 거의 대부분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모든 디바이스가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빨리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크게 바틀목을 잡는 게 뭐냐면 이제 인증이에요. 우리 국내 인증 너무 까다롭습니다. 인증 받기만 하면 최소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인증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럼 1년 기다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런 인증이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상무님이 그 인증하는 기관을 찾아가서 한번 이제 막 항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900개 이상에 있는 저희들 디바이스가 있지만 국내에 가지고 올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더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상호 운영 보유한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자체적으로 이제 제실 감지 AI 이런 AI 모델을 가지고 뭘 하냐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를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이 인테리어사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어떤 걸 제공해 드리려고 하냐면 인테리어 파트너사를 위한 전용의 플랫폼을 따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협회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플랫폼을 드리게 되는데 뭘 드리냐면 원격 관리해 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지역에 설치 시공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현장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냥 노트북 켜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링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저희들이 AI 챗GPT를 이용한 인공지능 진단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이 딱 버튼 누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진단해져 가지고 무엇을 체크해 보라고 다 떠줍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하우스홀더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원격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트너사분들에게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 협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경제학자가 제품 생명 주기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레거시한 인테리어 시장이 있고 이제는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제품 수명 주기에 의해서 현재는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느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제 이제 제품이 이제 다 만들어져 있고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기 정도로 저는 왔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도입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정말 저희 회사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2021년에 전화오는 수와 2022년에 전화오는 수와 2023년, 24년 전화오는 수가 확 달라요. 문의하고 미팅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시장이 태동됐고 실제 판매하는 시작이 됐다. 그러면 실제 돈을 언제 버느냐? 이때 돈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는 다른 인테리어사가 돈 벌기 전에 먼저 시작하셔야 여기서 판매가 급증나는 이 시기에 같이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이제 태동하고 시장이 만들어가는 시기. 이때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을 먼저 하셔야지 실제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진짜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 게 정말 다른 곳과 다르게 우리 집은 뭔가 스마트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새로운 집을 얻어서 가실 때는 더더욱 그런 문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자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게 조명이 탑재된 IoT 조명일까? 아니에요. IoT 기능이 내장된 다른 제품 이것도 아니에요. IoT 기술 자체를 원하는 거 더더욱 아니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IoT 조명으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대부분 인테리어 하신 분들에게 상담 받으시면 그 소비자들이 질문 주는 게 IoT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라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제시를 해줄 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를 해봐야 되냐? 스마트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체크하냐? 제가 볼 때 크게 4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소비자가 요청한 문의하셨던 내용을 해결해 줄 때 과연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나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과연 이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실제 접목을 했을 때 이 기술의 트렌드가 맞는 건지, 이미 시장은 앞서 나가 있는데 내가 너무 올드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인테리어, 즉 IoT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IoT와 좀 다른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접목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런 거 할 때 내가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차별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게 맞는지,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문의하시는 곳 중에서 우리 집에 스마트 인테리어 하고 싶어요 라고 문의하신 분이 없으셨나요? 최소 한 분 이상의 고객이 문의하셨다 그러면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왜? 제가 안 하면 그분은 다른 가게로 하고 다른 매장으로 가요. 다른 매장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미 소비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다 공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되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곳에 가서 시장 조사할 겸 가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했더니
이렇게 조명 버튼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버튼이 되게 많네요. 버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색깔이 나오고요. 이 버튼 누르면 이 색깔이 나오고 이 버튼은 이 색깔이 나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직관적으로 버튼 누르니까 이런 색깔, 이 색깔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버튼 이거 하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뭘 하느냐? 자, 얘는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그냥 돌리잖아요. 밝기 조절이 돼요. 그리고 눌려서 돌리잖아요. 색온도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좋아요. 그죠?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이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패널이에요. 패널로 디밍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간도 공간이지만, 그죠? 공간도 공간이지만 일단 인테리어잖아요. 이뻐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도 패널로 보면 유저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은 엄청 좋거든요. 또는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모바일 앱으로 하면 돼요. 그럼 물리적인 버튼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매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 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치와 경험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추구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영상 3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 가정 집에 실제 스마트 인테리어를 적용한 곳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무엇을 자세히 보셔야 되냐면 중간에 이제 버튼 누르는 것도 있지만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자동화돼서 동작이 돼요. 그냥 공간만 가면 자동화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동화 되는지 그런 씬들을 좀 보시면 되고,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실제 오피스 쪽에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 협회와 아카라 라이프와 여러분들이랑 함께 뭘 하고 싶냐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4S 스토어라는 IoT 스토어라는 거를 전국 매장에 다 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 보시다시피 우리 국내에도 이런 스토어를 IoT 스토어를 여러분과 함께 매장을 여는 게 저희들이 꿈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